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8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이민년 을사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일진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 일간이 되겠고,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4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한 경금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은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신금은 양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신금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쇠가 되는 것인데, 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음에 비해서 강하고 단단하고 거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해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원철, 땅에서 금방 캐낸 금광석과 같은 원철 또는 강철 또는 무쇠 같은 개념, 투박하고 거칠은 그러한 금이다라고 해서 경금은 그냥은 용도가 없겠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화는 양화인 정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가 아니라 음화인 정화로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 정화를 쓸 때,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줘서, 정화라고 하는 화가 뜨거워져야 되겠죠. 경금을 시뻘겋게 달굴 수 있을 만큼의 온도가 올라가 주어야지만 경금을 달구어서 김을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가지고 기물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 경금의 쓰임, 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음금이 해당이 되고요. 경금이 완철금과 같이 강하고 거칠은 그런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그러한 원철을 갖다가 기물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보석이라든가 여러분들 결혼 반지 아니면 목걸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목걸이 내지는 여러 가지 주얼리 같은 거, 보석상 같은 데 가면은 황금 열쇠, 황금 두꺼비 이런 것들이죠. 다 이건 신금으로 보게 되죠. 일단 그 땅속에서 나온 금광석을,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그 금을 가지고, 순수한 금을 가지고 반지, 보석, 그 다음에 황금 열쇠 등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황금 열쇠를 다시 불로 녹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적을 이룬 신금이기 때문에 이 신금은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녹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화를 봐서 단련할 필요는 없겠고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물을 얻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뭘 사고 싶으냐면 싱잉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싱잉볼 뭐냐면 저기 티벳 같은 데서 이렇게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종 같은 거 있죠. 이게 사발 같은 그런 걸로 종을 딱 치게 되면은 아주 은은한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싱잉볼도 따지고 보면은 요 신금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걸 싱잉볼을 사다가 명상을 하기 위해서 그 은은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얘를 샀는데, 얘를 다시 불로 녹인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 싱잉볼을 또 맑고 깨끗하게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맑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용도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싱잉볼을 닦을 때는 좋은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닦을 수 있는 광약 같은 것이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없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압니다. 치약으로 닦으면 아주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이 치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치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연마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백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치아가 누래질 때 그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치아 안에는 연마제, 미백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러한 반지를 닦는다든가 하면 아주 깨끗하게 잘 닦아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녹차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녹차 잔도 먹다 보면 녹차 잔에 뭐 이상한 뭐 이물질들이 묻는데, 그게
퐁퐁이라든가 이런 세제로 닦으면 잘 안 닦아지는데, 요것도 치약으로 닦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닦아. 그 다기 같은 거, 좀 뭐 도자기 같은 거 잘 색깔이 변했을 때 요 치약으로 닦게 되면 아주 아주 광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싱잉볼을 치약으로 닦을 때는 이 싱잉볼은 싱금이 되는 것이고요. 치약은 연마제 미백제로서 싱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임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치약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것인데, 참고적으로 이제 가끔 이제 명절 때 선물 치약 같은 걸 들어오는데, 오래된 치약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도자기를, 그릇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뭐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걸레 같은 거 세제를 쓸 때도 치약으로 이렇게 빨아가지고 닦으면은 냄새, 그죠? 이 입안에서 그 쾌쾌한 냄새를 갖다가 양치질하게 되면 냄새도 없애주게 되는 거죠. 연마제 역할, 미백제 역할, 그 다음에 방취,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까지 하는 아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이로운 것이 바로 이 치약이라고 하는 거. 치약은 절대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만능입니다만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고, 오늘은 이 치약이 바로 어떤 역할,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임수의 역할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금은 경금하고 달라서 임수를 얻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신금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한다. 해자 추가로 겨울에도 임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해자 추가에 임수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하고는 같이 써야 되죠. 이때 병화는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해자 추가의 추운 날씨를 갖다가 조후해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 물이 얼지 않도록 하고 금이 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화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를 써서 조후하는 역할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정화를 취용해서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이 정화 보면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녹아서 금방 어떻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금이 정화를, 뿌리 튼튼한 정화를 보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신금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 태어난 월령 4월입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하와 소만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계절로는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방향은 남쪽이 되겠고,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그냥 여름, 뭐 좀 덥겠다가 아니라 엄청난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매우 고온하고 건조한 그런 시절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건식 사우나, 저는 예를 들면 건식 사우나 생각하시면 된다. 마른데 겁나게 뜨겁습니다. 막 70도, 80도까지 올라간 건식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금이 특히나 4월에 태어났으면은 신금 여러분 반지를 연탄불 위에 얹어놨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면 신금 일간이 4월에 태어났다, 5월에 태어났다라면 신경이 예민할까요? 아니면 신경이 아주 당연히 날카롭겠죠. 온화한 그런 성격은 아닐 겁니다. 신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이기 때문에 물론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일간이 약하고 화가 왕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일간이 약하고 신 약하고 있고 신약하고 관이 왕한 사주, 관왕 내지는 신약 살왕 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지킬 걸 지키기 때문에 신념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법도 잘 지키고 윤리 도덕도 잘 지키고 자기의 생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지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한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땐 신약이지만 제3자가 봤을 땐 그거는 마음속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저 법을 내가 능력 있는데도 내가 안 해도 되는데도 저걸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데도 나는 저걸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념이고요. 두려움은 저걸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한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누가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볼 때는 잘 지켜요. 누가 볼 때는. 왜냐면 남의 눈의 인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누가 보지 않는다. CCTV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법 잘 안 지킵니다. 이게 신약 사랑한 사람, 신약 관항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도 좀 일간이 많이 약하고 관살이 좀 왕하니까, 저도 뭐 지금도 뭐 그런 성향이 없진 않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확실히 이거예요. 이건 내 경험인 것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해요. 일간이 약한 사람들,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그 눈초리를 굉장히 의식하죠. 반면에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살 것이야. 이런 사람들이 일간이 왕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남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명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분이 질문하신 그런 것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관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고, 다시 관성이 왕해지게 되면 마찬가지 신념이냐 두려움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신금이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와가지고 서 신약 관왕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한 시절이기 때문에 신금, 경금도 아닌 신금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소용된다 그래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너무 세게 되면은 녹는다는 얘기죠. 녹일소, 녹일용. 경금이야 뭐 좀 강하기 때문에 화가 어느 정도 왕해도 상관없겠지만은, 신금 화가 조금이라도 왕하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4월에 신금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임수를 얻어야 돼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임수는 상관이 되죠. 상관. 이 상관을 얻음으로 인해서 일단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그 다음에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죠. 임수로는 신금을 도세하는 용도, 개수로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정도지만, 만약에 하나를 얻어야 된다, 신금 무조건 임수를 얻어야 되고, 어저께 경금도 마찬가지로 화가 왕할 때 수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어떤 용도? 세진의 용도가 크기 때문에 임수를 얻고, 그 다음에 미흡하지만 조우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신금 자체가 경금과 마찬가지로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여기가 장생처죠.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령이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신금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비견겁제의 도움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경신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이제 신유금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신금이라든가 신유금을 얻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유금 같은 걸 하나 얻게 된다라고 보면, 이 유금은 신금의 뿌리 될 뿐만 아니라 임수상관을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부득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서 토를 쓴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토를 써서 절대 안 되고 기토라야지만 신금을 생할 수 있다요. 뭐냐면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건토는 생금 어떻다? 생금이 불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4월이라고 하는 이 화왕절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해서 토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이다? 이 무토는 신금을 토후매금, 토다 매금하게 되겠고요. 토다 매금하겠고, 토다 매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어떻게 한다? 파극해서 임수를 갖다가 매몰시켜 버리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비록 신금이 무토를 보면 정인이지만, 저 정인은 나를 매금시키고 나의 미래인 식상을 파극하는, 엄청나게 나한테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친을 공부할 때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라고 배우겠지만은, 그래도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인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신금은 무토를 보기보다는 편인인 기토를 보는 것이 좋겠고요. 지지로는 당연히 진토라든가 축토를 보는 것이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다. 즉 유정한 생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라든가 지지로
술토 미토는 무정한 생을 하는 것 같지만 정이 없는 그런 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월의 신금은 임수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무토 천간 투출되는 것을 가장 꺼리게 된다. 임수를 쓸 때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고, 비견겁제는 나의 뿌리도 되기 때문에 임수를 먼저 쓰고 비견겁제인 금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반에 짜임 틀을 알아보는 것인데, 오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 금 중에서도 음에 해당되는 음금이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왜냐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어떤 양화이기 때문에 얘는 양화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화라고 하는 그래서 일간과 월지의 관계는 음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금을 극하는 관계죠. 그죠? 월지에 있는 것이 화인데 그것이 나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극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극아자를 다른 말로 관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성에는 다시 둘로 나눠주겠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정관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대 양이 되는 것이 정관이 되겠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음대 음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신금이 4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관격에 신약하고 관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자, 사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다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금,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비록 화이지만 신금이 여기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를 보게 되면 금이 있다라는 생각, 지장간을 모르고서는 금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금, 경금이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월령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만약에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는데, 이거는 신금이 무토로 보게 되면은 토생금에서 인성이고요. 양대음이 되니까 얘는 정인 격이 되지만, 이거는 신약의 인성이 너무 왕아져서 토다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무토는 제거시켜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겁직격으로 보지 않고요. 만약에 병화가 투출하게 하면 원안적인 신약 관왕의 정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의 신금, 일간 신금을 도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어야 신금이 화에 의해서 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먼저 치용하고, 임수 자체가 4월에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제인 금을 얻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명식 연간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임수의 근원,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사중에 있는 경금이 금생수 술을 생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경금이 이렇게 이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은 임수를 생할 수 있겠지만은, 월령 안에 숨겨져 있는 경금은 병화에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면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금은 수를 생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병화가 자꾸 얘를 극하게 되니까 금이 수를 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임목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정제, 굉장히 좋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하고요. 남자한테는 내 처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재다능한 어떤 그런 다재다능한 재능을 뜻하기도 하겠죠. 재능.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의 근원이 돼서 매우 좋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화가旺한 4월에 재성은 물이 없으면 뭐가 된다? 목분비회해야 한다. 오히려 관을 생해서 나를 못 살게 굴게 되죠. 목분비회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수가 뿌리가 아직 안 보입니다. 자, 월간에 보게 되면은 을목을 얻었습니다. 을목 또한 임목과 마찬가지로
물이 있어야지만 목으로서 존재하지만 물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목분 비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재성인데 뭘 생한다? 화를 생하고 그 화는 다시 나를 공격하는 어떤 관계, 악순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금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나 또 일지에서 미토를 받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신미일조. 제가 그래도 일간이 약할 때 저 일간 신금을 생해줄 때는 습토라야지 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미토는 대표적인 어떤 토, 건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토는 미토는 마치 사라 사막의 마른 모래 같은 것이죠. 마음은 신금을 생할 것 같지만 절대 생할 수가 없겠고요. 4월의 미토는 뭐예요? 준, 방, 합도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기가 더욱더 강해진다. 여러분 있잖아요. 뜨거운 불을 갖다가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이 그저 내열 벽돌 같은 걸로 해야지 그 열기를 식히지 않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축토라면 일간을 생할 수 있지만 미토는 오히려 화를 갖다가 가중시켜 버리는 역할.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불을 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수는 고갈돼서 날아갈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일에서는 뭘 봐야 된다? 당연히 금수를 얻어야지 뭐 토를 본다든가 목을 본다든가 다시 화를 보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자수를 보는 것은 임수의 뿌리를 얻어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화왕절에 미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10중8구 뭐가 된다? 신금이 매금될 것이고요. 임수는 파극을 당하게 됩니다. 을목 가지고 얘를 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제할 수가 없겠죠. 무자시는 일단 패스가 될 것이고 더욱더 패스해야 될 생시는 바로 또 무술시죠. 똑같은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데 얘는 그래도 자수를 얻었지만 얘는 무토 술토를 얻었죠. 이건 굉장히 화토가 굉장히 왕해진 것이고 이건 100% 거의 매금됐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축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토 습토라서 신금을 생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축 및 충이 되게 되면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매몰되기 때문에 이 또한 화토가 너무 왕해져 있어서 신금이 탁해질 수밖에 없고요. 임수의 뿌리는 없습니다. 임수가 아무리 신금을 깨끗하게 해주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물이 고여 있게 되면 물도 탁해지게 되겠죠. 탁한 물을 가지고 금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 하더라도 탁해질 수밖에 없죠. 걸레 가지고 방바닥을 닦을 때요. 깨끗한 걸레로 닦아야지 방바닥이 깨끗해지는데 냄새나 그러니까 뭐 제대로 빨지 않으면 닦아도 탁해지면서 걸레 쉰내 나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뭘로 해야 된다? 치약으로 걸레를 빨아서 닦으면은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면서 치약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시 역시나 임수의 뿌리가 없게 됩니다.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경금이 임수를 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지지로 뭐 신유금이라든가 해자수가 있어서 좀 열기를 갖다 식혀줘야 되는데 지지로 다 마른 것밖에 없죠. 다 말라 잎목도 마른 나무, 미토도 마른 토, 화는 당연히 화인데 뭐 화가 젖어 있을 수는 없겠죠. 여기나 건조한 상태에서 경금 임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치유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임진시 같으면 그래도 경인신묘시보다 나은 게 얘가 습토라고 하는 거죠. 얘가. 그리고 임수가 습토인 진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미약하더라도 임수가 그래도 조금은 신금을 도세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게 되겠고 계사시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하고요. 삼이 사인 다 건조한 것. 임계수가 천간이 있다 하더라도 물은 있는 것 같은데 강바닥이 훤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가보시면 이제 총체적 난국이 되는 것이 4월에 사오미 완전한 방합을 형성했죠. 그러면 이거는 임수 고갈됐고요. 신금은 벌써 녹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바로 금순으로 가야지만 살 수 있는데 목화운을 봤다라고 하면 그 대운 때는 매우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병신시 마찬가지로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간도 뿌리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이 병화가 투출돼서 정관격인데 자꾸 일간 신금하고 병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경인신묘시 계사가보 을미시
비하면 그래도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면 병신시 정도 골라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그래도 또 하나 괜찮다. 이 중에서 썩 완전 괜찮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기해시 정도면 기토는 어차피 신금을 생할 때 을목있으면 얘는 제거할 수 있겠고요. 해수를 봐서 사유충 되지 않습니다. 임수가 뿌리를 얻은 것도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병화가 일간하고 탐합을 하든 뭘 하든 병신시 또는 의뢰시 정도 둘 중에 하나 정도고요. 절대 피해야 되는 거는 무자시, 무술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고요. 이런 생시들도 역시나 좋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